네,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위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을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이에 따른 경제적 파장도 연기될 걸로 보여지는데요. 관련 내용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2월부터 부과해온 이른바 상호관세의 적법성 판단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단순한 일정 조정인지 아니면 이제 선고가 늦어지면 어떤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해석도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트럼프 행정부한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근거는 없습니다. 네. 근데 제가 굳이 그 근거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보수 대 진보 대법관 수가 6대 3입니다. 그리고 그 보수 대법관 중에 3명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판은 나한테 좀 유리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1월에 지난해 11월에 공개 변론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정부 대표랑 관세를 옹호하는 그리고 이 기업들이 소송을 낸 변호사랑 서로 공개 변론을 했는데 그때 대법관들이 약간 뉘앙스가 트럼프의 이 관세 그 비상경제권한법 관세가 약간 대통령의 권한 바뀌다라는 판결로 약간 기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판이 약간 트럼프한테 불리한 상황에서 스캇 베센트 장관의 생각은 이게 판이 원래 불리했었는데 시간이 계속 미뤄지는 거 보니까 우리 쪽으로 뭔가 지금 선회가 되고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런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특별한 근거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소송이 이제 코스트코 같은 미국 내 다국적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를 한 건데 관세가 이제 무효라는 확정 판결이 나오면 어떤 시나리오로 진행되는 건지 또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궁금한데요. 방금 전에 앵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관세 만약에 이제 대통령 권한 바뀌다라는 대법원의 마지막 최종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관세 중에 일부 혹은 전부 이제까지 걷었던 것들을 미국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될 겁니다. 네. 그 금액이 미국 GDP의 0.5%, 그게 한 1,500억 달러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첫째로 미국 내에는 이게 어느 정도 환급이 돼야 될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뭐랑도 관련이 있냐면 대법원이 전액 환급해줘라 아니면 부분적으로 환급해줘라 뭐 이런 이슈에 대한 판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가 조금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은 우리나라한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건데요. 그렇죠. 저희 생각해 보시면 7월 말 8월 초에 저희 관세 상호관세율 25%에서 15%로 낮추는 협상을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대미 투자를 할 테니까 이거 상호관세율을 좀 낮춰줘. 지금 상호관세율이 이게 지금 대법원에 가 있는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 관세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게 대통령 권한 받기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면 이 상호관세 때문에 하기로 한 우리의 대미 투자가 어느 정도를 지켜야 하고 어느 정도는 약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재협상이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사실 협상을 다시 해야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대법원의 판결이 우리 경제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법원이 이제 보수 우위 구도이긴 하지만 관세 위법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도 나왔고요. 또 행정부는 설령 패소하더라도 다른 법적 근거를 통해서 관세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역 대표부가 준비 중인 비상 계획 뭐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얘기를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이것이 위법 판결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하는 게 미국이 관세를 다른 나라에 부과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 아닙니다. 다른 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했던 얘기는 이 국제 비상경제권한법이 좋은 점은 대통령이 이게 마치 주머니 속에 칼처럼 넣었다가 뺐다가 쓸 수 있고 관세율을 높였다 낮췄다 되게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좀 불편해지긴 하겠다. 위법이 되면. 다만 우리는 관세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것이 미국 경제를 나아지게 할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여러 가지 다른 관세 수단들을 대통령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들을 이용해서 관세 부과를 하겠다. 그러면 이것이 가지는 함의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향후에 미국의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호관세율 몇 퍼센트 국가별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위법 판결을 받게 되면 미국이 막 다른 법안들을 동원해서 관세를 막 대체하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 관세율도 중구난방, 관세를 하는 방법도 중구난방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베선트 재무장관은 관세 환급 판결이 나와도 미 재무부의 자금 여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발언이 이제 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렸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럴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하나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조금씩 낮추는 모드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가 잘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뭔가 예전만큼 미국의 달러 자산들에 대한 그 인기, 매력도가 유지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은 그만큼 미국 정부가 저렇게 감세안 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돌아가다 보면 이거 나중에 국가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걱정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선. 그런 측면에서는 혹시라도 이 관세로 인해서 벌어질 수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차단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나마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는 가장 좀 정상적인 경제 정책을 그래도 추종하는 사람이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본인도 헤지펀드 매니저 CEO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미국의 좀 불리한 일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시에는 이미 좀 선반영된다라고 하잖아요. 상호관세 판결을 앞두고 증시와 금리, 환율 모두 선반영되는 모습인데 국고채 금리는 올랐고요. 또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 육박했습니다. 코스피도 연초부터 거침없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좀 언제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실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누고 있는 주제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 좋은 일 한 가지와 나쁜 일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 한 가지는 뭐냐면 미국발 AI 랠리가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 물론 중간중간에 회의론이 들어오고 있어서 약간 빠졌다가 다시 네. 올라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고는 있지만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최근에 우리 증시가 미국의 증시가 좋은 다음 날 또 좋고 미국의 증시가 좀 빠진 다음 날 빠지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다 보면 어쨌든 미국의 AI 랠리에 지금 동조화된 부분이 크다고 보면 미국에서 AI 랠리들이 간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관세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만약에 미국 정부에서 이걸 환급해줘야 되잖아요. 기업들한테. 그 자체가 경기 부양의 효과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땐 미국 경기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돈이 풀리니까요. 예, 돈이 풀리니까요. 그러다 보면 미국 증시가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러다 보면 우리 증시도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좋은 부분이고요. 네. 안 좋은 부분 말씀드리면 불확실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이 어떻게 보면 작년 1년 동안 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 가장 중요한 테마였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혹시라도 단기적으로 이 미국의 관세 일부 위헌 판결이 나서 다른 관세 수단들을 막 미국 정부가 동원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그것은 글로벌 시장에서 뭐 다시 달러나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우리에게는 조금 환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이 될 가능성. 그러니까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이 전 지금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판결에 따른 변동성은 좀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세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좀 영향이 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거는 미국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호관세라는 것에 대한 판결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받을 거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전 세계 경제가 요동을 치는 와중에서는 또 단기적으로는 조금 우리 경제도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도 저는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이 랠리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제 코스피가 더 상승할 여지가 있을지 지금 뭐 이미 기정사실화로 5,000피는 보고 있는 것 같고 6,000피에 대한 전망까지 나오던데 증권사에서도 좀 코스피 상단을 높여 잡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최근 들어서는 코스피 상단을 올해 한 5,200 정도까지 보고 있는 곳들이 많고요. 네. 심지어 어떤 증권사들에서는 6,000 넘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곳이 있고요. 방향 자체는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해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1월 2일 날 개장하고 나서 일주일 동안 6.4% 지수가 코스피가 상승했더라고요. 5,000피까지는 9% 남았고요. 네. 6,000피까지는 조금 먼 얘기지만 30% 남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1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한 75% 정도 올랐다라는 걸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번에 반도체 중심의 AI 랠리 이것들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 만약에 그런 가정들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5,000피 혹은 그것을 넘어서 6,000피에 근접하는 코스피 지수들을 저희가 올해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오늘 저희가 얘기하는 주제 중에 여러 가지 미국의 관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조금 글로벌 경제에 영향력이 좀 없는 편으로 풀려야 되는 것도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개인들의 움직임도 좀 다시 달라지고 있는 모습인 것
것 같은데 고환율 상황에서도 또 개인들의 미국 주식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로 돌아오는 투자자에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낼 전망이라서 흐름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뭐 그런 비과세 같은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미국에서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거나 미국의 대장주들이 압도적으로 계속해서 달리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그거 감수하고라도 난 미국에 있을래 하고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거나 그 숫자가 유지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요. 정부가 이제 최근에 환율 때문에 이런 정책을 내서 좀 돌아와라. 구조적인 달러 수요를 좀 줄이려고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효과는 뭐 없지는 않겠지만 결국은 양국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AI 랠리 그리고 AI 랠리의 결국은 가장 근원점이 어디냐라고 생각해 보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흐름 자체를 완전히 역전시키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변수 또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쉽든 어렵든 그린란드를 손에 넣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력 사용까지 언급하면서 임대가 아니라 소유하겠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게 협상용 압박 카드로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압박 카드 트럼프식 압박 카드인데요. 네. 야 너네 내 말 안 들으면 우리 세게 갈 거야. 그리고 이번에 베네수엘라 봤지? 우리가 정확히 정밀 타격해갖고 미군 한 명도 안 다쳤어. 군사작전 우리 잘해. 이런 거 같아요. 근데 이번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그린랜드를 소유하려고 하는 첫 번째 대통령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북전쟁 이후에 앤드류 잭슨 대통령도 사고 싶어 했었고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트루먼 대통령도 사고 싶어 했었는데 결국 못 샀습니다. 그만큼 복잡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 의회 상원의 3분의 2 승인 거쳐야 되고 EU에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결정적으로 그린란드 의회에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세 개를 넘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게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거 머리 아프다. 나 그냥 군사작전 갈래라고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지만 그건 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토 가맹국인 미국이 또 다른 나토 가맹국인 덴마크를 침투하는 이런 그 전쟁을 벌이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국제법상 명백히 위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면서 결국은 큰 카드, 아주 무서운 카드 보여주면서 야, 이 무서운 카드 꺼내기 전에 말라갈 때 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뭐 방식과 관련해서 현금 카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현지 주민 5만 7천 명 전원에게 거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구상이 현실적인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급 방식과 또 액수에 따라서 의견이 나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게 전형적으로 돈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린란드 주민들의 얘기를 조금 여론 같은 걸 보면 네. 덴마크로부터는 독립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미국으로 가기는 싫어라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이걸 얼마 주면 그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